안녕하세요, 한양인 여러분.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시민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 동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 6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취임한 임종석 동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임종석 동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한양의 자랑스러운 동문이자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임종석 동문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 채널H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종석 동문이 우리 대학에 방문했습니다. 임종석 동문은 우리 대학 무기재료공학 86학번으로 학창시절엔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3기 의장 활동을 했으며 2000년과 2004년엔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 총괄팀장을 맡았으며 올해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취임하였습니다. 나라의 일꾼으로서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자랑스러운 한양의 동문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종석 동문을 채널H 한양인에서 만나보았습니다. 한양인 기획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선배이자 자랑스러운 한양의 동문이신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종석 선배님을 채널H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6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무부시장은 국회, 그리고 시의회, 그리고 언론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무부시장이 되고 싶으신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이제 정무부시장 일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행정 1, 2부시장은 본인 파트가 딱 있는 반면에 이제 전반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나 시의회, 이제 언론과 협력 관계, 그리고 부처 간에 조정하고 박원순 시장께 이제 뭐 조언 드리고 이런 일인데, 우선 박원순 시장께서 지난 선거 때 당선됐던 가장 큰 것도 잘 듣는다. 우리 얘기를 들어줄 것 같다. 믿음이 간다. 저 역시 박원순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많이 들으려고 그래요. 자세를 낮추고 시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더 낮추고 더 잘 듣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각오만 들어봐도 알 것 같습니다. 많은 업무 중에도 이렇게 좀 중요한 업무가 있고 좀 덜 중요한 업무가 있을 텐데,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앞에 잠깐 설명했지만은 이제 곧 정기국회 서울시도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고, 또 연말에는 이제 시의회의 이 사무감사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 서울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일 언론의 보도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가장 원만하게 돌아가는 하는 게 저희 가장 첫 번째 일인데, 그래서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로만 만나서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게 많아요. 평소에 다양한 주제와 또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많이 만나 둘수록 필요할 때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오는 전화 다 받고 조정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대한 성의를 다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현장을 많이 가고 있어요. 행사도 그렇지만은 서울시 산하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산하기관 방문하고 청취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선배님 만난다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엄청 많이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선배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알아봤는데, 대학 시절에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3기 의장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굉장한 인기 스타였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바쁜 이렇게 캠퍼스 생활을 즐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학생이셨는지, 한양대 캠퍼스에는 어떤 좋은 추억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은 하는 일이 정치인데, 제 학교 입학할 때 제 전공은 무기재료 공학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간 셈이죠. 근데 그 시절 80년대 후반은 우리 한국 사회에 민주화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될 때여서 거리든 대학 캠퍼스든 민주화 열기로 좀 뜨거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 생각하면 이 한마당에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던 기억,
또 많은 이 동아리들이 쏟아져 나와서 각각 저 봄이면 신입생들을 유치하려고 막 선배들이 애썼던 그런 기억들, 뭐 또 축제의 기억들도 강하고 생각보다 강의실 기억이 약하네요. 강의실 기억은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아, 왜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학생회장 마치고 몇 년 고생한 뒤에 복학해서 꽤 멀어져 있던 무기재료공학으로 졸업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했어요. 지금 학생들하고도 많이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공부들 많이 열심히 한다고 그러던데 그때는 학생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전공 수업에 열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 전공 그걸 하기 어렵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학창 시절에 조금 아쉬운 점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는 뭐 민주화 운동도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고 싶으신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대학에 들어올 때는 무기재료공학을 선택했고 그때 당시에 막연하지만 저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뭐 조금 사치스럽게 얘기한다면 참 이렇게 이 고색장애난 연구실에서 뭔가 안 풀려서 밤을 새우고 막 이런 모습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민주화 과정에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선택했던 공부를 못했어요. 아마 다시 뭐 그런 일 없겠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선택했던 공부 열심히 해볼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시면 이제 무기재료공학을 열심히 한번 해보시겠다. 무기재료공학을 지금도 선택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공학을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은 다시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께서 이제 선배님을 보고 우리 여러 젊은이들이 많은 희망을 얻을 텐데 요즘 젊은이들이 사실은 어떤 위기에 부딪히면 잘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잘 극복하지 못하는 후배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지 조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후배들 뭐 훌륭하고 잘하죠. 다만 조건이 과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어려워져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뭐 한양대학이 워낙 좋은 대학이니까 그때는 한양대학 졸업하면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그런 후배들께 좀 위로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은 어려움은 모두에게 같이 오는 것이고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꾸 다 생각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답이 나질 않아요. 움직이면서 환경은 변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직감, 자기가 해왔던 신념을 믿고 그 방향으로 움직여가면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전공 외에도 좀 과감하게 수많은 다른 경험을 해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지금은 한양대학 물론 훌륭한 대학인데 한양대학만 졸업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학창시절에 수많은 경험들, 시민사회 쪽 경험도 해도 좋고 다른 봉사활동을 세게 해봐도 좋고 아니면 휴학을 하고 과감하게 세계 일주를 몇 달 다녀도 좋고 또 다른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대학 와서 보니까 다른 전공이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부딪혀 가면서 길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쪽으로 길이 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은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무기재료공학에서 보면 얼마나 멀리 와 있어요. 그렇죠. 멀리 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먼저 움직여보고 그리고 많은 것을 좀 경험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셨나 보네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앞으로 이제 학교 밖에서 한양인 선배들을 많이 보고 선후배들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한양 동문들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런 한양인들을 봤을 때 한양인은 이런 게 정말 강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는 확실해요. 물론 이제 동문 문화라는 게 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유명하잖아요. 네. 동문들끼리 서로 끈끈한. 밀어주고 당겨주고 저는 거꾸로
한양인의 장점은 자기 스스로 이 개척해 가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에 나오면 그런 학풍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양대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이거보다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힘으로 개척해 간다는. 또 하나는 한양대 출신들이 어떤 조직 문화에 굉장히 잘 적응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데 훨씬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다른 주요 대학에 비해서 훌륭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주요 기업들에서 한양인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CEO나 뭐 간부들, 뭐 다양한 영역에 한양인 선배들이 많아서 후배들이 나오면 처음에는 조금 그런가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동문 후배들에 대한 정을 갖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후배들이 이제 빨리 사회 나가서 초반만 좀 조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그 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뭐 공부를 아까 열심히 안 하셨다고 했지만 한양대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실까요? 뭐 추상적일지 모르겠는데 어렵지만 결국 일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요. 어쩌면 대학에 오기 위해서 고등학교까지 학창 시절을 반납을 하면서 꿈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을지도 몰라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뭔지. 어쩌면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도 어찌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대학 4년을 그렇게 보내지는 마시라. 대학 4년 동안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없는지, 그게 있다면, 그걸 찾아낼 수 있다면 평생 자기 인생을 밀고 가는 힘이 돼줄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 방향으로 움직이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양인들이 보시고 정말 자기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마지막 질문은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서 항상 이렇게 하는 질문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누구 씨에게 뭐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임종석 선배님께 한양대학교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렵네요. 저에게 한양은 얼른 생각나는 거는 뭐 청춘이었죠. 청춘. 저한테 젊은 시절 그러면 한양대가 생각나니까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한양대에 있었던, 저는 그리고 학교를 길게 다녔거든요. 86년에 입학해서 어찌저찌 졸업은 95년에 했으니까. 근데 뭐 남학생들은 군대 다녀오고 하면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7, 8년씩 걸리죠. 네, 그렇죠. 그래서 10년까지는. 자기의 청춘이 오롯이 들어있는 시간이죠. 저한테 한양은 우선 저의 청춘인데요. 청춘이다. 아까 자신의 어떤 20대와 그런 게 이제 오롯이 다 담겨 있는 한양대학교는 그런 모교다. 그렇죠. 그리고 제 뜻하지 않았던 방향이지만 제 인생의 방향이 크게 바뀌었던 시간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온 시간에 대해서 감사해요. 정말 좀 재치 있고 이렇게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많은 좀 질문을 드렸는데 좀 긴 시간 동안 좀 훌륭하게 그리고 정말 좋은 답변해 주신 우리 임종석 선배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양인 기획 시리즈 그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자랑스러운 한양의 동문이자 선배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꿈은 꾸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루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 한양인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꿈을 꼭 반드시 이루는 날이 오길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채널H 서정함이었습니다.